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교재 페이지는 481페이지고 교재가 달라요 선생님. 교숙쌤 달라. 잠깐만요. 교숙쌤 카톡 로그인 좀 해주세요. 네.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2024-1007 열어주시면 돼요. 교수쌤 지금 보내드린 거 여시면 돼요. 책이 지금 이렇게 변동되고 나나님 스베틀라 스베타 그 ITQ 아이디 못 찾으신 거죠? 좀 이따 같이 찾아요.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하시는 이 순서대로 뭔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자, 2024-1007 빼기 본인 성함의 파일 다 열어주셨나요? 자, 그러면은 481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 총 10개의 조건이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차트를 만들 때 이제 사용을 하는 조건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보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차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고 어떤 걸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잠수함 좀비 502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가로축인데 그 내용이 1작업에 보면 제품명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법내에 보면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는 제품명이랑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자, 제1작업에 제품명부터 아소의 나라까지 쭉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블럭을 잡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격부터 28,400원까지 긁어줍니다. 자,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쓰는 게 하반기 판매량이죠. 하반기 판매량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긁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컨트롤 키 떼시고요. 다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추천 차트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거를 클릭.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추천 차트를 클릭을 하면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이거 눌렀던 거 또 여기도 선택이 돼 있네. 요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게 하반기인지 상반기인지 뭘 보고 하게 돼요? 여기 하반기 큰 거. 이걸 못 봤어요. 네. 자, 그래서 1작업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 출력 형태의 가로축이랑 범내에 써져 있는 자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위에 모든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위에 모든 차트 클릭했나요? 자, 1번 조건에 보면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출력 형태를 보면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도 있지만 점이 있는 꺾은 선형도 그려져 있어요. 차트 종류를 두 가지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애초에 차트를 만들 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도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종류 두 종류를 섞어서 쓸 거니까 왼쪽에 보면 콤보라고 있거든요. 요거 콤보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에 보면 가로축에 잠수한 좀비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고, 그리고 범례에 보면 가격, 하반기 판매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이 가격은 막대 그래프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판매량은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꺾은 선형에 점이 찍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고 꺾은 선형에서 요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됐어요? 요거를 하반기 판매량에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하고 창 뜨면 꺾은 선형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럼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생깁니다. 그런가요? 자, 그리고 7번 조건에 보면은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완성작에 보면, 그러니까 출력 형태에 보면 왼쪽에 이제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다는 거는 보조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보조축이 있어서 옆에 뜨는 거고, 이 하반기 판매량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차트를 뭘로 해달라고? 보조축으로 해달라는 조건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보조축에 체크를 해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처럼 옆에 보조축이 생기고요. 보조세로축이 생기고 점이 살짝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바뀌어요. 저 뭐가 틀렸나? 아니구나.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1작업에 차트가 생겨요. 차트는 몇 작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4작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3번 조건에 보면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메뉴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오른쪽 맨 끝에 차트 이동 클릭. 그럼 차트 이동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새 시트라고 있죠. 새 시트 클릭하고 차트 1에다가 제4작업 써주시면 돼요.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 클릭. 앞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선생님. 자꾸 놓치면 앞에를 안 보시더라고요.
제 사작업 쓰세요. 스시트 클릭하고 이렇게 사작업 쓰세요. 지금 뭘 보시는 거지? 제 사작업 쓰세요. 정신 차려요. 갑자기 당황했나병. 됐나요? 그리고 아래 하기. 자,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뒤로 옮길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냥 옮기시면 돼요. 1작업의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기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옮기세요. 4작업 맨 뒤에 옮겼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차트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이랑 출력 형태를 확인을 하면 약간 뭔가 데이터가 달라요. 가로축이랑 그 출력 형태의 가로축을 확인하면 약간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출력 형태에는 잠수함, 좀비 5, 제로, 그리고 닐리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골프와 풋볼도 있죠. 그래서 골프와 풋볼의 자료를 빼줘야 돼요. 항상 2개는 빠집니다. 자, 차트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요 깔때기 그림이 있는데 얘가 필터예요. 얘를 클릭. 그럼 옆에 창이 뜨죠?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자, 옆에 창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게 범주에 쭉 써져 있습니다. 골프랑 풋볼의 체크를 풀어줘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료가 빠져요. 그리고 요거 깔때기 그림 다시 클릭해서 창을 닫아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1번, 2번, 3번 조건까지 끝난 거예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나 했죠. 데이터 번이 제1작업에서 사용해서 차트 만들었고요. 4작업으로 만들었고, 그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중에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자료만도 체크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얼추 비슷하죠, 벌써 모양이? 자, 이제 4번 조건 읽어볼까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이랑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해달래요. 자, 차트의 레이아웃 3번은 차트 도구 디자인의 앞에서 2번째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요거가 그 레이아웃 3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레이아웃 3으로. 뭐라는 거야? 아무튼 요거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3번 요거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막대 그래프의 굵기가 좀 굵어져요. 그것만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1번은 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타일 1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넣어달래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옆으로 글자가 좀 뜨는데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뭐 차트 제목 이렇게 옆에 뜨거든요. 마우스 옆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옆쪽으로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조건에 있는 차트라고 써져 있는 조건을 안 쳐주면 됩니다. 위에 메뉴 홈으로 가서
홈 클릭했나요? 글꼴 뭘로 하래요? 굴림. 글자 크기 몇 포인트? 11포인트.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파랑 박엽지를 넣어줄 건데 요거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 서식 갔나요? 그 다음 여기 도형 글자 쓸 게 없는데 홈에서 긁고 굴림 11포인트 했어요?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 차트 도구 서식 질감 파랑 박엽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 시험 문제는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만 나오니까 여기다 누르고 도형효과 외우세요. 위치 아니 도형효과가 아니고 도형 채우기 질감 그거 누르세요. 그냥 위치 외우세요. 그게 파랑 박엽지라고 외우세요. 그거 외우셔야 돼. 이름 확인할 필요 없어. 자, 선생님 시험 문제가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파랑 박엽지, 그 옆에가 분홍 박엽지.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것도 외워놓자. 요거 꽃다발. 꽃다발? 네. 이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름을 왜 좀 외워놓으세요. 요거 이름 뭐라고? 그 옆에 분홍 박엽지. 그 다음에 꽃다발.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니까 외워놓으세요. 자,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줬다면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영역서식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마우스를 올려놓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비어있는 부분.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다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눌러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림 영역이라고 썼죠? 네, 그림 영역, 동영 채우기, 흰색. 됐나요? 자, 그 다음 6번 조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넣어달래요. 여기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먼저 앉혀줍니다. 홈에 가서 글꼴 굴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20포인트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건에 테두리라고 써져 있죠. 그 테두리를 도형 윤곽선으로 넣는 거예요. 테두리 옆에다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써놓으시겠어요? 테두리 옆에다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써놓으세요. 테두리 옆에다가 거기 테두리 옆에다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검정 넣어주시면 돼요. 테두리 도형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조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홈에서 글꼴 굴림 돼 있죠? 20포인트 하고요. 굵게 넣었어요. 그 다음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누르고 도형 윤곽선 클릭 검정색 넣죠. 테두리 옆에다가 검정색 눌러야겠다.
테두리 옆에다가 쓰세요. 도형 윤곽선이라고 쓰라. 도형 윤곽선. 윤곽선. OI.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 넣는 거. 자, 다 넣으셨다면 이제 뒤에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생기거든요. 목 뒤에다가 마우스 바짝 대고 더 한 번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거든요. 차트 제목 글씨 지우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제목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7번 서식.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거는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열은 요 막대 그래프와 요 하반기 판매량의 그래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판매량에 요 점 있죠. 얘가 표식인데 이 표식의 크기를 마름모로 바꾸고 10포인트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이 점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했나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옆에 창 뜨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채우기 및 선, 요 페인트 통이 채우기 및 선이에요. 채우기 및 선 클릭.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표식이라는 글씨 있죠? 요 표식을 클릭.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 표식 옵션이 생겨요. 표식 옵션을 클릭. 그럼 거기에 기본 제공에 보면 형식이라고 있죠? 요 형식에서 마른 목걸이를 찾아서 클릭을 해줘요. 이때 요거 모양이요. 마른 목걸이라고 이름 안 떠요. 그냥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목걸이를 선택하고 그리고 크기 몇으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좀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 6번 조건 해볼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를 해볼게요. 레이블 값이 뭐냐면 출력 형태를 보면 이쯤에 7520이라고 써져 있죠. 걔가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해당하는 계열 값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은 사실 필요 없어서 X 눌러서 꺼줄 거고요.
이 7520이 가격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인지 아니면 하반기 판매량의 데이터 레이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잠수함의 잠수함의 데이터 레이블은 맞는데 가격일까요? 하반기 판매량일까요? 값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그렇죠. 가격이면 뒤에 분명히 원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숫자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 계열값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얘만. 다른 건 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떠요. 요렇게. 그런가요? 어?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떠요.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더블 클릭하면 안 떠요. 선생님 다른 거 눌러도 크기 조절 좀 뜨는데요? 다른 거 눌러도 크기 조절점이 뜨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만 값을 표시할 거니까 얘만 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눌렀어요?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니요, 그냥 그거 추가 누르라고. 옆에 나오는 거 누르지 말고 걔 눌러 그냥. 네. 그죠? 걔 누르면 돼요. 아, 레이블 추가만 눌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뭐가 뜨죠? 그거 무시하고 그 글씨 그냥 누르세요. 얘가 그게 돼 있어. 좀 신기하게. 네. 우리 그동안 다른 거 보면 다 옆에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누르잖아요. 엑셀은 그게 아닌 키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자리 그대로 눌러서 되는 애들도 꽤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다음처럼 숫자 생겼죠? 자, 근데 여기 위에서 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요거 크기 조절 좀 뜨죠? 마우스 우클릭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요거 데이터 레이블 클릭 추가 요거 그냥 누르시라고 이거 얘 옆에 나오는 거 누르지 말고 요거 그냥 눌러요. 그럼 끝. 뭐야 이거 어떻게 왜 되는 추세선 추가를 또 눌러셨네 별도로.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옆에 숫자 생기죠? 근데 이거는 마침 앞쪽에 나오니까 오류가 없는데 요 간혹 이제 데이터 레이블 넣을 때 오류가 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다나이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요거 릴리스토리로 한번 해봅시다. 이 릴리스토리의 가격에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요것만 선택을 해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32,600원이랑 값 뜨나요? 선생님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잘 뜨네.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32,600원 값이 아니고 엉뚱하게 앞쪽에 있는 값으로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지금 중간에 우리가 자료값을 뺐잖아요. 그래서 버그로 앞쪽에 있는 값, 그 없어진 값을 불러와서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써서 하셔도 되고, 이거 써서 하지 마시고 요거를 단체로 한 번에 넣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우고, 기존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다 바깥에 클릭해서 선택 풀고 요 안에다가 클릭하면 4개가 다 뜨거든요. 다 크기 조절 좀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네이블 추가를 하고 남길 것만 남기고 다 지우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 네. 네? 나와. 네?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버그의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선생님? 자주. 자주요? 네, 많이. 다시 그럼 다시 그래서 제가 이거 우클릭으로 알려드렸다고 낭패를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우클릭 하니까 오류가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실 때 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다 한 번에 싹 다 해주고 남길 것만 남기고 다 지우세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이때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클릭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클릭이에요. 뭐를? 이걸 선택할 때 한 번에가 안 되고 다시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다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모든 계열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제외를 하고 다 지워주면 돼요. 지울 때는 지울 거 클릭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 백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벌써 추가가 돼 있으니까 안 나오죠. 네, 지워야죠. 추가가 돼 있는데도 계속 추가하려니까 안 나오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잘했어요. 아니, 어떡하길 원하는 거야.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에 선스타일 파선을 넣을게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이래. 여기 잘 보면 연한 회색깔의 선 있거든요. 요게 눈금선입니다. 요거 클릭하고요. 클릭했어요?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아래서 두 번째 대시 했나요? 그 다음에 파선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게 바꾸면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연해서 색깔이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여기 검정 색깔
했나요? 이렇게 색깔 바꿔주면 파선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네 번째 거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축에는 세로축, 가로축, 그리고 보조 세로축,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로축에 여기 보면은 검은색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축에다가 클릭을 해요. 숫자에다가. 그리고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색깔 넣어주시면 다음 이 부분에 선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축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면 선이 들어가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면 여기도 선이 들어가요. 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을 좀 볼 건데 세로축에 여기 맨 아래가 최소값이고요. 세로축에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세로축의 최소값, 최대값 똑같죠? 그리고 한 칸을 올라가는 걸 주단위라고 하는데 주단위도 똑같이 1,000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인데 최소값 똑같나요? 출력 형태와 0으로 똑같죠? 짝대기가 0이에요. 0으로 똑같죠? 자, 여기 최대값이 8,000인데 출력 형태 얼마예요? 8,000이죠. 똑같죠? 넘어갑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주단위예요. 주단위에 얼마씩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다르죠? 그래서 요 보조 세로축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까 창이 떠 있는 상태시면은 아마 옆에 축서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축 서식에 축 옵션, 그리고 요거 축 옵션이에요. 축 옵션, 그리고 요거 축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되어 있으시죠 다들?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소, 최대 8,000 되어 있고요. 주단위 얼마로? 2,000로. 그리고 보조를 별도로 만들 건 아니라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보조 신경 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나요? 되셨어요? 자, 축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축서식 오른쪽에 조그만한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7번. 자, 이제 8번 할게요. 범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이게 지금 범내인데 범내에 보면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 써져 있죠. 하반기 판매량이 지금 2줄로 써져 있는데 책에 보면 한 줄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하반기 판매량을 한 줄로 나올 수 있게 바꿔달라는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글씨 와서 계열이 부족합니다. 머리를 빼고 잡았나봐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래.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요.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 써져 있죠. 두 번째 거 계열 2 바꾸시면 돼요. 하반기 판매량을 클릭을 하고 위에 편집 눌러줍니다. 그럼 창 뜨죠. 그리고 여기에 제1작업 H4로 써져 있을 건데 H4에 쓴 하반기 판매량이 2줄이라 범례도 2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하반기 판매량을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한 줄로 바뀌죠? 확인 또 눌러줍니다. 자, 그럼 8번 끝. 이제 9번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여기 출력 통태에 보면 이쯤에 최대 판매량이 써져 있어요. 그거 넣어줘야 돼요. 자, 위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앞에서 6번째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클릭. 자, 그 다음에 클릭이 안 돼요. 여기 클릭을 안 해놔서요. 엉뚱한 데 클릭해놔서요.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선의 앞에서 2번째에 보면 요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됐나요? 설명선의 앞에서 2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로. 했나요? 크기 마음에 안 들면 크기 조절점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노란 색깔 점 있죠? 이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도형이 왼쪽 위로 나오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색깔을 보면 파란색이 파란색 테두리잖아요. 근데 색깔이 이제 하얀 색깔 도형 안에 파란색 테두리예요. 이거 위에 보면 그리기 도구 서식 생기죠? 요거 클릭하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생겨요. 이 서식 안에 아래쪽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빠른 스타일에서 오른쪽에 요거 조그마한 화살표 위로 보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서 2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걸 클릭을 하고 요거 화살표 클릭을 하고 그리고 요거 클릭을 해요. 크기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했나요? 그리고 최대 판매량 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판매량에 비어있는 부분, 글씨 없는 부분 클릭. 그럼 저는 글씨 쓰면 판매량이 높아요. 일단 클릭. 했어요? 그리고 홈.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둘 다 눌러줍니다. 자, 두 줄이 되시는 분들은 도형이 작아서 그래요. 아니, 이 도형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도형이 작아서 그래요. 크기를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선을 넘어 있잖아요. 아, 그죠? 요거만 싸죠. 그것도 봐야 되겠네. 아니, 선생님 실제로 완성작에 보면 그렇게 크게 안 작아요. 그래프가 좀비5에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선에 붙어 있어요. 아래 밑선이. 그 크기를 가늠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순 없겠죠. 만드실 때 두 줄이 되면 100% 작은 거예요. 크기를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선생님, 아무리 크기를 늘려도 이제 글자가 두 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대 판매량의 글꼴과 우리가 쓰고 있는 최대 판매량의 글꼴이 달라요. 우리는 맑은 고딕의 글꼴이지만 책에는 굴림의 글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까지 해서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